시장 변수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바이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HLB의 그런 폭락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흔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벌써 시장은 8월 달에 들어갈 종목 뭐지 이거에 지금 꽂혀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증시 금요일 좀 마무리가 안 좋은 느낌입니다. HLB 사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이런 일들이 좀 악재가 터지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인데요.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주중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휴장을 하루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이제 많이 들여다보는 CPI랑 PPI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해석이 악재성으로 나와도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파월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다음번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인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다독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오늘 종가상으로는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다우가 4만 포인트라고 하는 최초의 도달 그 지수를 좀 보여주면서 장중 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도 주중에 우리가 쉴 때도 한 4%대 정도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변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또 유가라든가 환율 금리가 더 튀는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변수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나 장중 굉장히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게 끝난 하루였고요. 오늘은 이제 다우가 4만 찍고 밀렸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HLB라고 하는 나름대로 오늘 아침 시장 전까지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 정도를 차지했던 이제 거대 기업으로 지금 진화가 됐던 상태라서 그 종목이 그 이제 FDA 승인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부결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맞다 보니까 그 종목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부러진 게 한 4조 원 가까이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닥 전체에서 보면 거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1% 밀리는 건 다른 종목 다 안 올라도 HLB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HLB 그 유관 종목들이 한 6,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도 한 4, 5개가 추가적으로 하한가를 맞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영향도가 한 1% 이상은 HLB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급격한 좀 하락의 모습이 나온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HLB가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돌발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한가 맞았으니까 지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5년 전, 6년 전 생각해 보면 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 종목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부러지면 바이오 종목들은 전부 다 비슷하게 끌려 내려가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30분, 1시간 정도밖에 끌려가지 않고 10시 넘어가니까 오히려 그동안 또 동반해서 같이 올랐던 알테오젠이라든가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또 일부 바이오 종목 중에 좀 중소형 주단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것들도 있었고, 바이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HLB의 그런 폭락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악재성 내용 중에 조금 떨떠름한 게 오늘부로 삼성전자가 음봉을 6개 연속으로 달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350만 주 이상 매도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HBM에 대한 엔비디아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일주일째 좀 불확실성을 계속 띠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HBM 담당하고 있는 삼성 쪽의 임원진이 갑자기 엔비디아에 호출을 받고 급파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 해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슈가 있어서 불러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냐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된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그 단속 기사를 보면은 일단은 뭐가 좀 충돌이 나갖고 안 됐는데 2주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다가 기사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주중에 제가 기사를 오려놓은 것도 있는데 오후에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기사가.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 이슈는 작년 9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된다 얘기만 있을 뿐인데 저번에 개발자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납품에 대한 확실한 지금 경로가 뭐 확인되지 않은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흔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도 있어요. 뭐 좋은 걸로 보면 어제까지 이제 대부분의 어닝 시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저 막대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 거 보시면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과거 1년치 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 53%나 나와서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거두는 그런 뭐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게 그래도 이번 주에 시장이 견주했던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삼성전자 경영진이 날아갔다. 이게 좋은 소식으로 간 거일 수도 있고 다급하게 안 좋은 것 때문에 날아간 거일 수도 있고 참 해석이 극과 극이네요. 네,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좀 급하게 뭔가 뭐 결정을 위한 어떤 상황에서 서로 물밑 교섭이라든가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아주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이제 많은 뭐 투자가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약간의 산고라고 할까요? 그런 네. 지금 고통이 좀 따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진짜 이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HBM3와 관련해서 빨리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이 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 HLB 지금 그 계열사들까지 포함해서 8개 회사의 그 시총 사라진 게 5조 2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5조라는 재산을 가진 이 투자자들의 자산이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확정은 안 되신 거지만 뭐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점화를 찍었고 장중에 조금 거래가 되긴 했지만 하한가 잔량이 한 2천만 주 정도. 사실 HLB가 생각보다 상장 주식수가 많습니다. 1억 3천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천만 주 정도를 장중에 하한가 잔량을 쌓고 있고 한 50만 주 내외 거래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잠재적으로 한마디로 약간 벼락을 맞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번 주 내내도 기대값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작은 소확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갖고 그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값이 높았고 나온 그 검증값이 꽤 의미가 있었다 이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기대하는 흐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올해 HLB라든가 그 반개 회사들의 주가를 되게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는데 뭐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제일 또 강력한 테마라든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바이든 정부의 이제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 때리기 이런 게 이제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 물질에 대한 그 FDA 승인을 들어갔던 이제 주체는 사실 중국계 제약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미중 간의 갈등 이슈에서 이번에 좀 한번 패스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조금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자기 이 HLB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 상대편 중국 네. 회사. 네. 아 근데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중국 회사의 주가라든가 이런 거는 별 변동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그쪽에는 뭐 이렇게 난리 났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자, 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실 텐데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이대로라면 또 많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버티고 가져가야 되느냐 답이 없는 이야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꾸역꾸역 몇 달 동안 근 1년 가까이에서 굉장히 세게 이제 상승을 시켜놓은 뒤라 끝까지 이제 이런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값을 믿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 됐던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과거에도 뭐 이런 비슷한 류의 경험치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단에서 이제 보여줬던 전례들이 있는데 이번엔 아니겠지 하다가 또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좀 아픔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넣는다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최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승인의 여부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일단 심사의 재심사 기한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 어디서는 또 1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사실 이번에도 잔뜩 기대를 했던 부분이 6개월 뒤에는 어떤 보완을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냐에 대해서 무작정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사실 오늘 하방을 맞고 월요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빠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엊그저께 사신 분들 기준으로도 딱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50%의 마이너스를 자르세요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어렵죠. 용기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몇 달은 최소한 뭐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올 건 없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라든가 시간을 좀 번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왔다가 몇 달쯤 지나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 게 순리인 것 같으나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걸 아무도 말 못할 거예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어느 정도 현금화해서 어차피 6개월 정도 이상 시간은 걸리니까 뭐 주가가 또 무조건 뭐 긍정적으로 다시 턴을 한다 이러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가는 이 정도에서 홀딩이 될 거라고 보고 이걸 가지고 딴 데 가서 기회를 좀 찾다가 다시 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정도가 그저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얼만큼 또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네. 거기에 따라 결정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물론입니다. 뭐 사실 굉장히 팬덤이 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많이 뭐 한가 잔량이 쌓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가 잔량 자체의 크기는 저는 크진 않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불안해서 주가가 내려가면 이게 잔량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제 생각엔 뭐 12만 원대 고점 이후에 한 11만 원까지 이제 형성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주저앉았는데 가격적으로는 뭐 제 생각에는 한 5만 원 정도 내외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좋아지면서 한국 증시 투심도 살아나고 장이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네. 이것이 그냥 오늘 하루의 어떤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우리 증시 앞으로 좀 더 하락하는 어떤 이유로 이게 네. 작용을 할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 지수상으로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 주신 대로 HLB와 HLB라는 이름이 브랜드 공유하고 있는 회사가 한 7, 8개 되거든요. 이것들이 월요일도 결국은 하락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오늘 5조 원 빠졌으면 뭐 월요일은 한 2조에서 한 3조 사이쯤 빠질 가능성이 일단은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종목으로 뭐 올라가는 다른 종목이 이제 만회하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 지수상 아니 코스닥 지수상으로 보면 0.5에서 한 1% 사이쯤 그냥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더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 이슈라든가 지금 반도체 쪽도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쉬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섹터들로 지금 약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일단 흐름을 뭐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에 있어서도 이번 실적들이 사실 최근에 형성했던 주가들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의 종목들이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과 함께 약간 고점에서 조정받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봐서 그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은 실적이 역시 또 담보가 돼서 이번에 세게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업종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가 미용기기 쪽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극명한 이슈가 됐던 것이 오늘 사실 시장이 극과 극이었는데 오늘 점화 종목이 있었지만 또 점상 종목도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이요. 네. 예.
어저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순이익이 800억이 났더라고요. 거의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 쳐서 3조 3천억인데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800억이 나왔으니까 뭐 계속 잘 팔린다는 가정으로 곱하기 넷 하면 3천억대 순이익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올라서 지금 사실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 PER 단 한 10배 정도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한 10여 개 이상의 종목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오늘 50만 원까지 올려놓은 리포트들이 잔뜩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루에 10만 원이 올라가지고 40만 원대 중반이 됐으니까 얘야말로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이 나오면 목표가를 그냥 바로 도달이 되게 생긴 지금 상황이라 아마 주말 사이에 애널리스트들 바쁠 것 같아요. 이 종목 더 목표가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극과 극의 상황들이 펼쳐졌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특징적인 어떤 섹터 종목 오늘 뭐 좀 보신 곳이 있나요? 네, 오늘 주목할 만한 건 식품 쪽이 좋았어요. 이게 이제 실적 베이스로 다 굉장한 이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지금 삼양식품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가 그리고 거의 20, 30년 동안 농심 시가총액을 넘지 못했는데 오늘부로 넘었습니다. 농심하고 사실 그 한 20, 30년 전에 그 우지 파동 때문에 부동의 1등이었던 라면 기업이었던 삼양식품이 농심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크로스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농심의 주가를 시가총액상으로 오늘부로 이제 뛰어넘은 모습이고요. 저 S&D라는 종목은 그 삼양식품의 그 불닭 볶음면에 이제 그 조미 원료를 만드는 일종의 소스 회사 비슷한 회사인데 저 녀석도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에서 바나나 맛 우유가 또 굉장히 지금 선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네.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는 저 남미 쪽이나 이런 데서 그 메론을 재료로 하는 그 땡땡나라고 있죠. 메로나라는 메로나. 그거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린다고 그래요? 하는데 지금 쌍두마차예요. 바나나 맛 우유랑 메로나 이렇게 지금 빙그레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와서 신고가 나왔고 또 오늘 시푸드 회사들도 굉장히 강했고요. 또 일부 이제 번지다 보니까 비료라든가 사료 회사까지도 오늘 강세 모양을 띄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페인트는 이제 사마 페인트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상한가 가면서 이게 또 가니까 노루라든가 조광 같은 페인트 종목들이 덩달게 이제 올라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 가니까 네. 그거랑 거의 커플로 움직이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한 15%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또 반쯤 빠졌습니다만.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된 그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이 기각으로 이제 결정이 나면서 어쨌든 의대 정원이 추진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쇄적인 그 어떤 의대 도전하는 그 뭐 재수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사교육 관련주들, 온라인 교육주들 이런 것들 강세도 나왔고요. JLK라든가 뷰노도 오늘 굉장히 강세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의미 있었던 이벤트가 또 MSCI 이제 편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출이 몇 종목씩 되는데 이게 그 전에 굉장히 심하게 오르는 몇 종목들이 항상 분기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엔캠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이렇게 세 종목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벌써 시장은 8월 달에 들어갈 종목 뭐지 이거에 지금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8월 달에 들어가는 종목이 5월에서 7월 초까지 급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제가 면밀히 몇 분기 찾아봤는데 2월 달에 들어간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랑 한진칼이 있는데 그 종목도 사실 이게 들어갈 종목인가 싶었는데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그리고 시총이 높으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서 들어간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작업에 의해서 저것도 되게 신기한데 왜 얘네들이 들어가지라는 상황이 들 정도의 무리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꼭 분기마다 있는데 결국은 귀결이 어떻게 되느냐? MSCI 편입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편입되고 나서 또 왕창 조정이 나옵니다. 엔캔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가면서까지 이제 굉장히 상승은 좋았는데 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적자 기업이 돼가지고 또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도 나왔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8월 달 가망 종목이 벌써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 뭐 현대 로템 정도가 일단 기사에서 나오는 지금 시가총액 3조에서 4조 내외 종목들인데 지금 MSCI 편입되는 기준이 한 5조에서 한 6조 정도 이상급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배팅이 나오게 되면 가망 종목으로 등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두부 회사 풀몬도 52주 신고가 나왔고, 아, 그래요. 네 HBM 쪽 이제 기판주로해서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나왔고, 오늘 전력주가 대부분 약했습니다만 효성중공업만 한 20%대 상승이 나왔고, 화장품 쪽에서 또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온 실리콘투도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참 강한 이렇게 참 주식시장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오니까 정말 종목을 잘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 중에는 제가 그래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뭐 화장품이라든가 미용기기, 뭐 조선이라든가 또 전력기기 쪽 이렇게 좀 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몇 주가 지나도 사실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신고가 랠리를 띄는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오래 가고 길게 가고 조정받을 때도 빠지지 않는 그런 면들이 확실히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다음 주는 일단 뭐 어닝 시즌은 우리나라 부로는 거의 끝났지만 미국은 이제 5월 하순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로 엔비디아가 22일 날 그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갈 것 같고요. 뭐 금통위도 주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지금 몇 달째 계속 금리 동결을 한 만큼 뭐 지금 스탠스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5월 20일자까지 모아본 이제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발표되는 것도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랑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랑 뭐 자동차 유지 수출 증가세 여부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3일쯤에 또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만장일치로 된 거냐 아니면 일부는 뭐 인상까지도 주장을 한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뭐 이번 주 중에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저렇게 다양한 섹터에 관세를 굉장히 올리는 식으로 이제 집행을 했거든요. 네. 저 부분이 앞으로 이번 주중까지 그 푸틴의 중국 방문 이슈도 있는데 이 이후에 또 중국과 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공조를 해가지고 저 미국의 어떤 관세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사실 이번에 중국도 약 일주일 전에 그 기사된 거 보면 미국의 슈퍼 301조와 유사한 관세 매길 수 있는 법안을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번에 또 미국을 대상으로 쓸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번에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다, 뭐 고관세를 매긴다 이러면 중국산이 다른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일종의 낙수 효과를 얻을 거야 이러고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이제 그림들 때문에 주가 일부 투영도 되고 이럽니다만 이게 오늘 IMF가 오늘 새벽 뉴스로 얘기했듯이 이게 대중 관세를 매기게 되면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이 된다. 이러면 보복 무역이 창궐하게 될 거고 서로 무역을 안 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수출 데이터 가지고 나름대로 호조다 이런 걸 가지고 지수가 좀 견디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뭐 하반기 돼 가지고 무역 데이터에 약간의 좀 이상 징후가 나오게 되거나 중국이 오기에 받쳐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를 또 높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주변 나라를 때리는 역보복 같은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장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약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